연금 수령하면서 좀 주의할 사항 두 가지 정도 한번 좀 한번 해볼게요. 거의의 배를 가르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연금 자산은 한 번에 그 수령을 하는 게 아니고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연금을 수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세금 혜택이 크잖아요. 연금 소득세 감면도 있고요. 계속 연금을 받게 되면 그런 감면 혜택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좀 한 번에 찾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 10년, 15년 요 정도로 55세나 60세에 연금 개시하시면 보통 한 15년 정도 요 정도까지는 거의 좀 받으시면 대부분이 아마 소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형 IRP와 그 연금 저축입니다. 너무 많이 이걸 갖다가 인출을 시도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금액의 한도는 연간 1,500만 원이니까 월로 따지게 되면 125만 원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좀 수도꼭지를 좀 한 번에 딱 틀면 이게 좀 뭐 물이 넘친다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금융종합 과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원래 급여생활자들은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그냥 세금에 대한 건 사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한 1,500만 원이 넘으면 5월달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합산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근로소득과 그리고 이런 연금소득을 같이 또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많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적당하게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으로 하시는 게 좀 그 연금 수령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 번에 찾지 마시고 그 연금을 찾으실 때도 너무 많이 찾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한도까지만 수령을 하시는 게 연금 수령에 좀 그 주의하실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분하고 두 분이서 같이 연금 수령을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러운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으시고요. 다른 배우자분은 공무원연금에서 연금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부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 다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그 연금을 주는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합산이나 이런 게 안 되세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아니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이렇게 좀 별도의 연금 제도에서 이제 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두 군데서 다 받으시니까 그분들은 이런 걸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두 분이 다 같이 국민연금만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내가 혼자 받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유족연금으로 받는 게 더 나은지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요즘은 그때 맞벌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남자분과 여자분의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냥 유족연금보다는 그냥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좀 유리하고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거는 남자분께서는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다가 사망을 하시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약간 직장생활을 안 하시는 분 그러다가 나중에 한 40대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시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액수가 좀 많이 배우자에 비해서 좀 적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두 분 중에서 연금저축이 다 있으신 분이 또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연금저축은 남편이나 와이프나 둘 중에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경제활동을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부부가 근데 같이 노후를 연금을 좀 준비하면 조금 더 혜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층 연금까지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 했는데도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택연금도 고려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연금은 보통은 한 70세가 넘으셔서 수령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이 그 피크인 경우에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좀 유리하고요. 만약 지금은 그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시지가의 가격이 12억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매 가격은 한 18억 이 정도까지는 되더라도 주택연금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의 주택 가격을 한 10억 정도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였는데 주택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집 가격이 한 10억에서 13억으로 예를 들어서 올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그동안 주택연금으로 받은 연금액을 다시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반납하고 주택연금 받은 거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뭐 한 3년 동안 주택연금으로 받았었던 금액을 반환할 금액이 없다 보니 그냥 기존에 받는 거를 그냥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 가격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계속 살면서 집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12억이 안 넘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좀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원이 넘는 주택이라고 하면 좀 다운사이징을 해서 현금도 좀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도 약간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요. 건강보험료가 보통 한 30에서 80만 원 정도가 이제 더 좀 추가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좀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적연금을 많이 받지 않기, 아까 조금 전에 수도꼭지를 많이 틀지 않는 거, 그거랑 좀 동일합니다. 비과세 상품을 활용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전혀 안 붙는다는 거, 네,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고, 퇴직하고 나서 60일 이내, 그때 다시 예전에 직장 다녔을 때 이미 계속 가입으로 그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예전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3년 안에 다른 곳에 또 좀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좀 시도를 계속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취업할 때 좀 알아보셔야 될 부분은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그러면 4대 보험 안에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이런 건강보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산재보험 뭐 이런 게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데를 취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보료까지 미리 계산을 하시는 게, 건보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건강보험료에 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자동차거든요. 비싼 차를 타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동차는 건강보험 산정하는 데서는 지금 좀 빠졌습니다. 연금 수령하는 거에 대한 거를 기간별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좀 보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기별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 연금저축이나 IRP는 뭐 가장 빨리 그 수령을 하신다고 하면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시니까 이때부터 하셔서 뭐 한 70세 이전에 소진을 하시고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은 거, 그것도 일찍 신청을 하셔서, 그리고 나는 만약에 여기서 55세에 퇴직을 했지만 다른 업체에서 재입사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신 분들도 퇴직연금을 이때부터 개시하고 대신에 연금 수령 액수를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연금이 필요 없어도 연금 개시는 꼭 필수로 신청을 하셔서 그 퇴직소득세 절감되는 10년을 먼저 채우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연금을 수령하시고 뭐 한 70세, 75세 이전에 연금을 좀 소진하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969년생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65세에 수령하시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게, 조기에 수령하시는 분은 60세부터 수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분보다 70세까지는 연금 수령 횟수가 더 많으십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65세 이후부터 수령하신 분이 더 많으시고요. 65세가 아니라 이제 연기를 해서 70세에 수령하신 분들은 80세가 가면, 이때가 되면 연기연금으로 수령하신 분들이 역전이 되세요. 그런데 이게 80세에 역전이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선호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또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은 좀 선호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과세 종신은 65세부터 수령을 하셔도 되고, 약간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75세에 수령을 하셔도 되세요. 연금에 대한 종류 계속 받는 거, 이제 첫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국민연금을 200에서 240만원 정도 수령을 하시고, 퇴직연금으로 100만원 정도 받으시는 거는 한 10년 정도, 55세부터 65세나 70세 이때까지 인출을 다 마치시는 거. 그리고 개인형 연금도 이 정도 75만원을 납부하시면 연간 900만원이 되잖아요. 네, 이 900만원을 많이 좀 모으셔서 60세 이전에 또 60세쯤에 개시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고 비과세 상품까지 하시게 되면 한 500만원 정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까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70세 이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청 자격은 두 분 배우자 중에서 나이가 어리신 분이 55세가 되시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공시가 기준은 12억 미만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나는 집이 두 채다. 그런데 집이 두 채인데 그거를 다 합쳐도 12억이 안 넘게 되면 연금 수령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신청하시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좀 가입하셔서 연금 수령액을 좀 많이 받는 거를 조금 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만 생존을 하시면 계속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5억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온 이 주택 가지고 연금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0세에 가입했다고 하면 162만 원인데, 만약에 이 배우자님께서 100살이 넘도록 120세, 3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주택 가격보다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주택연금의 장점은 사망을 하실 때까지 약속한 금액을 계속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장점이 좀 많이 있죠. 네, 연금이 좀 부족한 분들은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면 좋고, 될 수 있으면 70세 이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